일단 들어가기에 앞서 이 만화는 학폭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용서받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이 점이 많은 독자들에게 비호감 포인트로 작용을 했죠. 아니 어떻게 학폭 가해자를 이렇게 쉽게 용서를 하냐 이런 식으로요. 학폭을 당해보신 분들은 그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인지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제가 용서를 했어요. 그거에 대해선 영상 뒷부분에서 다룰 건데 그저 저는 이 만화를 학폭 가해자 미화 만화라는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보실 수 있도록 미리 얘기를 해놓는 겁니다. 학폭 가해자를 용서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아니다라고요. 그리고 만화판이 애니보다 훨씬 분량도 많고 감정 묘사도 구체적이어서 애니만 봤다면 꼭 만화도 봐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 오늘의 주인공 이시다 쇼야는 따분함을 싫어하는 초등학생 6학년입니다. 말 그대로 도파민에 미친놈이라 담력시험이랍시고 맨날 다리에서 점프해 강가로 뛰어내리곤 하죠. 그런데 점점 같이 놀던 친구들이 철이 들려고 하는지 그 담력시험에 끼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따분함에 져버리는 건가 싶던 그때 반의 한 여학생이 전학을 오게 되는데요. 선생님이 그녀에게 자기소개를 시키자 그녀는 스케치북을 꺼내들었습니다. 이시다는 니시미야에게서 재미를 느끼죠. 귀가 들리지 않는다? 말을 못한다? 그래서 글로 얘기한다? 니시미야는 마치 외계인 같았습니다. 그녀는 이시다의 앞자리에 앉게 되는데 이시다는 수업 도중인데도 참지 못하고 니시미야에게 소리를 질러보죠. 완전 재밌었습니다. 이어서 쉬는 시간에 조금씩 소리를 지르며 니시미야가 어디까지 안 들리나 실험을 해보는데요. 그때 옆자리에 우에노라는 여학생이 재밌냐면서 따라해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어서 다른 애들도 동참하기 시작하죠. 그러다 이시다가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라며 시범을 보인답시고 크게 소리를 지르자 선생님에게 혼이 납니다. 선생님은 얼마나 안 들리는지 궁금한 거면 직접 물어보라고 말하죠. 하지만 그건 재미도 없는 데다가 잘 모르는 여학생에게 말을 건다니 좀 그랬죠. 이시다는 그래서 니시미야를 관찰하고 서툴게 말도 걸어보려다가 실패하고 그러던 와중 국어 시간에 돌아가면서 지문을 읽다가 니시미야의 차례가 됐는데요. 니시미야는 불완전한 발음으로 지문을 읽었습니다. 그녀의 발음에 다들 조금 당황했지만 선생님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다음 차례로 이시다를 지목했죠. 그러자 이시다는 니시미야의 발음을 우스꽝스럽게 흉내내며 이상한 발음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반 애들은 대부분 웃었죠. 하지만 선생님은 이번에도 그럼 안 된다고 혼냈습니다. 이건 도덕 문제라며 어쩔 수 없는 법이라는 게 있다고 말했죠. 이시다는 생각했습니다. 가르쳐주느라 힘이 드는 거, 수업이 지연되는 거, 서툰 노래에 맞춰주는 거, 분명 이것도 어쩔 수 없는 거야. 정말 그럴까? 어느 날은 음악 선생님이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요. 매일 종례 시간에 3분씩만 투자해 모두들 수화를 배워보는 건 어떠냐는 거였죠. 하지만 이에 우에노라는 학생이 반박을 합니다. 수화를 배우는 게 왜 니시메야를 돕는 게 되나요? 노트에 적는 걸로는 안 되나요? 전 수화보다 적는 게 더 편한데요. 음악 선생님은 당황하는데 이번엔 담임쌤이 음악 선생님은 수화를 할 줄 아냐며 본인도 모르는 걸 학생들어 먼저 배우라고 하시다니 부끄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라며 일침을 놓죠. 결국 수화 일은 무산되나 싶던 그때 사하라라는 여학생이 홀로 수화를 배우겠다고 나서죠. 음악쌤은 그의 감동에 모두에게 박수를 치게 합니다. 하지만 종이치고는 여학생들이 사하라를 욕하기 시작하죠. 웬 잘난 척? 제 말이야. 딸리는 주제에 그보다 저 옷 촌티 안 나니? 그러게. 그걸 모두 지켜보던 이시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 알게 된 것 같다. 니시미야 쇼코의 정체를. 녀석은 이질적인 문화 환경에서 자란 외계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 반에 해를 끼치는 방해꾼이다. 니시미야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수다는 상관없다. 사실을 전달해 어떻게든 해야. 그렇게 이시다는 칠판에 낙서를 하기 시작하죠. 니시미야에 대한 요구로 가득한 낙서를요. 그걸 니시미야와 학생들이 보자 다들 너무했다며 지워주자고 하는데 이시다가 직접 나서 낙서를 지워주죠. 그러자 니시미야는 고마워 얘들아 라는 글씨를 써서 보여줍니다. 보통은 화를 내거나 울거나 짜증내거나 그러겠지만 니시미야는 달랐죠. 너무나도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이시다는 니시미야를 더욱 괴롭히기 시작하는데요. 쓰레받기에 모은 먼지를 창밖에 니시미야에게 뿌리고 니시미야의 청각장애에 대해 농담을 해대고 보청기를 억지로 빼앗고 필담 노트를 빼앗아 물에 던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장 선생님이 반에 들어와 하는 말이 오늘 학교를 쉰 니시미야 양 말인데 실은 어제 니시미야 양 어머니께서 학교로 전화를 하시더구나. 불과 5개월 동안 보청기가 8개나 분실 혹은 고장났다.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고 이에 이시다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는데 담임쌤이 큰 소리로 이시다를 불러냈죠. 그리고는 자기는 모르는 일인 것 마냥 학생들한테 정황을 묻습니다. 우에노는 글쎄요 뭐 그랬나? 니시미야 귀가 안 들리는 걸 빌미로 뒤에서 놀린 것 같기도 하네요.
하지만 보고만 있던 저도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자 카와이라는 여학생이 우에노는 오히려 이시다를 가장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다들 이시다의 연동이 올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자들은 어떤지 몰라도요. 선생님이 이시다의 친구들에게도 묻자 시마다는 저도 일단 관두라는 식으로 얘기는 했지만 최아가 듣지를 않아서 라며 다들 자기는 슬쩍 피해가고 이시다만을 범인으로 몰아갔죠. 이시다는 다들 웃었고 선생님도 웃었고 여자애들도 다 욕했다고 하자 선생님이 지금은 네 얘기를 하고 있다며 소리를 지르고 반장인 카와이 양은 왜 다들 사이좋게 지낼 수 없는 거냐며 능숙하게 착한 척을 해댔죠. 결국 이시다만이 범인으로 지목되고 다음날이 찾아오게 됩니다. 다음날 반 애들은 조금 달라져 있었죠. 친구들은 담력 시험을 하자 해놓고 밑에 물도 없는 곳으로 데려간다거나 프로레슬링을 하자면서 2대1로 덤비고 학교에선 이시다의 실내화나 의자가 계속 사라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시다가 담임쌤에게 실내화가 계속 사라진다고 얘기하자 담임쌤은 거짓말하지 말라며 설령 친구들이 훔쳐간 거라고 치더라도 그 계기를 제공한 건 니시미야를 괴롭힌 이시다 본인에게 있으니 전부 자기가 책임지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시다는 친구들과 대차게 싸우고 난 후 뻗어 있었는데 그런 이시다에게 니시미야가 다가와 친절을 베풀죠. 이시다는 화가 났습니다. 맨날 약한 척 착한 척 하면서 민폐란 민폐는 다 끼치고 본인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말 한마디 안 하는 니시미야에게 말이죠. 결국 둘은 몸싸움까지 하게 되고 한 달 뒤 니시미야는 전학을 갔습니다. 그 다음날 이시다는 깨달았죠. 매일마다 반 애들이 자신의 책상에 욕을 적어 놓는다는 것을요. 그리고 니시미야가 제일 먼저 학교에 와 그것을 지워주고 있었다는 것을요. 결국 이시다는 남은 초등학교 생활 내내 왕따로 지내고 중학교에 가서도 친구였던 시마다에 의해 똑같이 왕따로 지내고 고등학교에서 조용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형적인 피해망상 찐따답게 모든 수근거리는 소리가 자신을 향한 부정적인 말로 들렸고 반대로 자신도 모든 이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러한 부정적인 시선의 끝으로 가면 답은 하나로 귀결되죠. 부정적인 미래, 그걸 맞이할 바에는 죽어버리자. 그렇게 이시다는 어차피 죽을 그럴 거면 못다한 일이나 얼른 다 끝내자 라는 생각으로 니시미야의 고등학교를 찾아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1권의 스토리고요. 7권에서 완결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메인 스토리는 아직 시작도 안 한 겁니다. 다만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이 있죠. 지금까지 소개된 캐릭터 중에 쓰레기 새끼가 아닌 애가 사하라하고 니시미야 말고는 없어요. 하지만 이것만 기억해둡시다. 그들을 욕하는 건 좋은데 그게 곧 여러분도 괴롭힘 가해자라는 사실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요. 피해자가 용서했는데 제3자가 물고 늘어지는 것만큼 흔한 2차 가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열린 마음으로 이후의 스토리를 봐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저는 한번 여러분들에게 가해자의 마음을 이해시켜보려고 합니다. 저는 학교폭력 피해자였던 사람으로서 가해자 새끼들은 씨발 대체 왜 그러는 거지? 라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어요. 그런데 이 만화에서 저와 똑같은 답을 내놨더군요. 비둘기가 있으면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개미가 기어가고 있으면 밟아서 죽이고 잠자리 잡기를 하나의 놀이처럼 하듯 그저 재미있어서 하는 거예요. 예능 프로그램이라던가 개그 프로 같은 거 보면 누구 디스하고 놀리면서 웃기잖아요. 이렇듯 괴롭히는 것은 선만 안 넘는다면 그저 재미를 느끼게 해주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기에 재밌으면 장땡인 어린애들에게 누군가를 괴롭히는 현상은 정말 자연스럽고 당연하단 겁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가해자를 옹호하고자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참고로 저는 가해자 새끼들 로 찔러 죽여버리고 싶다고 생각해 중학생 시절 맨날 커터칼을 가지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단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대부분의 어린애들을 괴롭히면은 재미 추구만 있을 뿐이지 악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잘못인 줄 모른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애들도 그 정도는 구분할 수 있다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많은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소개해드린 1권 스토리에서의 이시다의 행동과 똑같습니다. 정말로 그저 재미있어서 혹은 그냥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같은 이유일 뿐이지 본인들이 괴롭힘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진짜로 못해요. 그런데 이시다한테도 그렇고 무엇이 잘못된 건지 왜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지 알려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학교에서 괴롭힘을 하면 안 된다까지는 배우지만 어떤 게 괴롭힘인지는 안 알려주잖아요. 심지어 알려줘도 대부분 그래도 우리는 그런 건 아니지 라고 생각해요. 이거 진짜 전부 제 실화입니다. 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 하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놀려요. 우리가 이러면 괴롭힘이냐? 하면서요. 아무튼 말이 좀 길었는데 이걸 이해를 못하고 그저 가해자를 욕하기만 바쁘다면 그것은 가해자와 별반 다를 거 없는 행동이란 겁니다. 그럼 이후의 스토리는 빠르게 요약해볼게요.
이시다가 니시미야의 고등학교를 찾아가자 일단 추격전부터 합니다. 이시다는 쫓아가려다가 넘어져 버렸죠. 그런데 엎드려 있는 이시다의 손에 니시미야가 어째서라고 써주는데요. 이시다는 예전에 빼앗았던 니시미야의 필담 노트를 건네며 수화로 놓고 간 거라고 전합니다. 니시미야는 깜짝 놀라며 어떻게 수화를 하는 거냐고 묻죠. 이시다는 배웠다며 당시에 말이 안 통하다 보니 나름대로 고충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필담 노트는 만날 구실일 뿐이고 그때 서로 목소리가 들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마음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자신이 멍청했던 탓에 상처를 입히는 것으로밖에 목소리를 전하지 못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는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으니 너와 친구가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니시미야는 오케이라는 의미로 손을 잡죠. 그렇게 둘은 친구가 됩니다. 이후의 스토리는 너무 길고 복잡해서 정말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시다는 니시미야와 같이 지내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니시미야의 여동생을 만나며 자신이 지금 니시미야를 위해 행동하는 건지 아니면 자신의 죄책감을 덜려고 행동하는 건지 고민했죠. 또 토모이로라는 친구를 사귀며 친구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했고요. 이전에 홀로 수화를 배우려고 했던 사하라와 제외해 본인의 과거에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도 실감했죠. 그 외에 여전히 변한 게 없는 우에노와 니시미야의 엄마, 예전에 그 담임쌤, 착한 척하던 카와이 양, 새로운 친구 마시바 등을 만나고 중간에 고등학교 친구들에게 과거 일을 들키기도 하면서 많은 갈등도 있었습니다. 니시미야는 그러한 것들을 보며 자신 때문에 이시다가 불행해진다고 생각했죠. 결국 니시미야는 살 시도를 합니다. 다행히 이시다가 그걸 구해주게 되는데 그 일로 인해 모든 친구들이 각자 자신을 돌아보거나 서로 대화를 나눠요. 니시미야의 여동생은 옛날에 죽고 싶다고 얘기했었던 언니에게 동물들의 사체 사진을 찍음으로써 죽고 싶지 않게 만들어주려고 했었는데 죽지 말라고 직접 말로 전해야 했었다는 것을 깨닫죠. 사하라 양은 이시다가 변한 뒤 니시미야를 찾았다는 것에 자신은 왜 그러지 않았었을까 생각하며 이제 자신이 변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요. 이시다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말도 못하는 니시미야를 말하는 것들만으로 제멋대로 판단했던 것이 잘못이란 걸 깨닫고 정식으로 사과를 합니다. 이 외에도 각자 나름대로 자신에 대해 깨달음을 얻는데 몇 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바뀌지 않기도 하죠. 니시미야는 그들의 깨달음을 전부 지켜보며 모두의 결점이 자신에게도 존재함을 깨닫고 모두를 받아들여줍니다. 그렇게 모두가 서로의 결점을 마주한 채 대화를 하며 모두가 화해를 할 줄 알았으나 그러진 못하고 그저 시간이 지나 다들 잘 지내고 있는 것으로 열린 결말이 납니다. 일단 유권 분량을 압축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생략한 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 중요한 것들만 추가하자면 니시미야는 착한 성격이라기보단 자기 혐오가 너무 심한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괴롭힘을 당해도 그저 웃고 조용히 넘기고 했던 거죠. 그 속에는 전부 자신의 문제라는 자기 혐오가 있을 뿐 이시다에 대한 증오라던가 그런 건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기 혐오만 했던 자신에게 고등학생이 돼서 돌아와 사과를 하며 전부 자기 잘못이니 니시미야는 사라졌으면 한다 얘기해준 이시다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 만화에서 나쁜 놈이라고 명확히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딱히 변하지 않은 우에노나 카와이도 피해자인 니시미야가 받아들여졌죠. 아, 담임쌤은 빼고요. 얘는 씹새끼가 맞는 거가. 아무튼 이 작품은 다들 나쁜 놈처럼 보이긴 하지만 니시미야도 마찬가지로 모두 결점이 있을 뿐인 보통의 사람들입니다. 여러 의미에서 정말 현실적인 만화예요. 이시다와 니시미야는 각자의 결점으로 서로에게 큰 피해를 끼쳤고 그걸 서로 사과하며 용서받았죠. 반면 서브 캐릭터들은 우에노도 그렇고 카와이도 그렇고 사과보다는 애매하게 마음만 전했어요. 애초에 어떻게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싹 다 참여하고 그걸 또 다 용서해주고 하겠어요. 이 만화는 학교폭력 가해자를 용서해주는 만화라고들 하지만 결말을 보시면 알 수 있듯 사실 주제가 아예 달라요. 학교폭력에 대한 것도 아니고 청각장애에 대한 것도 아니고 그저 모두가 자신의 결점을 깨닫고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그걸 받아들이거나 극복하는 만화죠. 성장 만화라고 보는 게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럼 대충 니시미야의 행동도 이해가 되셨을 거고 이 만화가 무슨 만화인지도 이해가 되셨겠죠. 그럼에도 등장인물들이 이해가 안 된다. 여전히 쓰레기 같은 놈들을 니시미야는 왜 용서해주는 거냐 하시는 분들은 일단 만화를 안 보셨으면 만화를 보시고요. 아니면 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현실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납득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중1 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당시 같은 반 남자애들 대부분이 가담을 했죠. 성희롱과 같은 놀림이 주였습니다. 그중 이땡땡이라는 애가 생각이 별로 없는 애 같았어요. 나쁜 애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순수하게 버릇이 좀 잘못드네? 아무튼 걔는 저하고 친해지고 싶어 했죠. 저와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저와 친해 보이는 다른 애들과 똑같이 하면 되죠.
제가 친구들과 게임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면 걔도 게임 얘기를 하며 다가왔을 거고, 제가 친구들과 오목을 두며 놀고 있었다면 같이 오목하자고 하면서 다가왔겠죠. 하지만 당시 대부분의 같은 반 남자애들은 저를 성희롱하고 놀리며 그 반응을 즐기는 식으로 놀았습니다. 그래서 이땡땡이 걔도 저한테 성희롱을 해댔죠. 제 본명이 최민성인데 최민성기, 생민성 이런 식으로 부르면서 저보고 귀엽다느니 섹시하다느니 하면서 놀렸어요. 참고로 그런 애들이 한 10명 정도 더 있었고, 또 한 명은 실제로 제 몸을 더듬는다던가, 2명은 아예 제가 변태라느니 소문을 낸다던가, 3명은 제 안경이나 필통 등을 훔치고 자는 척하는 저를 마구 흔들거나 치고 가는 등, 한 명 한 명만 보자면 노는 걸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걸 한 번에 매일 겪는 저는 죽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고등학교에 가고 저를 가장 심하게 괴롭혔던 2명에 대해 소식을 알게 됐죠. 그중 조땡땡이는 다른 고등학교에서 다른 애한테 학폭 신고를 당해 이름에 빨간 줄이 그어졌다고 하고, 왕땡땡이는 실제로 학원에서 만나 여전히 제 몸을 더듬고 하는데 다른 친구들과는 엄청 잘 지내는 인싸로 둘 다 전혀 변하지 않았음을 확인했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이땡땡이만은 변했습니다. 걔하고는 고등학교에서 다시 만나게 됐는데, 고등학교에서는 저를 괴롭히는 애가 없고 저는 친한 애랑 게임 얘기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에 이땡땡이도 그저 게임 얘기를 하는 등 평범하게 친하게 굴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은 거죠. 얜 그냥 별 생각이 없었구나. 그냥 친하게 굴고 싶었던 거구나. 별다른 사과도 없었어요. 걔는 마치 초딩 때의 이시다처럼 본인이 저를 괴롭혔다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죠. 이런 애는 굳이 과거 일까지 꺼내는 게 서로에게 안 좋겠다 싶어서 그냥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의 걔는 더 이상 남을 괴롭히지도 않고 성격도 좋아 보이고 괜찮은 애 같았거든요. 만약 걔가 사과를 한다면 저는 무조건 받아줄 겁니다. 괴롭혔을 때 당시도 왜 그랬는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와서 그걸 뉘우치고 사과까지 한다? 솔직히 멋있을 것 같아요. 니시미야도 저와 같은 생각일 겁니다. 자기 혐오 때문에 이시다의 괴롭힘마저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과를 하고 자신을 위해 노력해준다니 세상에 말도 안 되거든요. 이땡땡이 얘 말고도 마찬가지예요. 제 괴롭힘에 가담한 다른 몇 명도 대부분 그저 친해지고 싶어서 장난을 친 케이스죠. 그래서 이땡땡이 말고도 몇 명은 딱히 악감정이 없습니다. 괴롭힘을 당해보니 알겠더라고요. 괴롭힘은 정말 쉽게 일어납니다. 친한 애들끼리 놀리고 욕하면서 놀잖아요. 안 친한 애랑 친해지고 싶다고 똑같이 하는 순간 그게 바로 괴롭힘이에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나도 사실은 과거에 누구 괴롭혔을 수도 있겠다. 물론 그럴 의도는 전혀 없었지만 니시미야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들 결점에 의해 니시미야를 괴롭혔지만 니시미야도 자기 혐오와 부족한 소통이라는 결점에 의해 섣부른 자살 시도를 해서 남들을 상처 입혔다고요. 이렇게 보니 니시미야랑 저랑 거의 똑같네요. 자신에게도 결점이 있고 타인에게도 같은 결점이 있기에 그걸 이해해 줬습니다. 어때요? 이 만화가 이제 조금 다르게 보이시나요? 저는 정말 현실적으로 잘 만든 만화라고 생각합니다.